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8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10시에 소파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유망한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소파이는 저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파이의 2022년도 4분기 실적에 오늘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파이가 핀테크 기업인 만큼 당연히 최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및 데이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파이 실적 발표에 앞서 대표적인 미국 대형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를 토대로 소파이 실적을 미리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파이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대출이율, 투자 수수료, 크레딧 카드 수수료, 보험 및 뱅킹 서비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황이 소파이의 비즈니스 구조에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소파이가 속한 비즈니스의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를 하나씩 알아보시죠. 먼저 평균 대출 잔액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총 평균 대출 잔액을 보시면 증가 추세이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평균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대출 수익률 또한 많이 증가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 및 글로벌 뱅킹 마켓 부분의 모든 영역들에서 평균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딱 한 부분이 감소하고 있죠. 바로 미국 모기지 대출입니다. 작년부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덕분에 미국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죠. 한국도 주담대이율이 많이 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청률도 낮아진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모기지 대출 신청은 지속해서 감소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 평균 대출 잔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및 은행과 같은 돈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이러한 총 평균 대출 잔액량이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총 이자율 수익 자료를 보시죠.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넷 인터레스트 인컴은 꾸준히 상승 중이고, 넷 인터레스트 일드, 즉 이자율에 따른 수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파이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평균 디파짓 트렌드를 살펴보시죠. 2022년도부터 급격히 인상된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그다지 디파짓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에요. 사실 기준금리를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만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면 일반 고객들의 예적금 디파짓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로 일반 중산층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게 되고, 이는 결국 중산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예적금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예적 금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리만큼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돈을 못 벌어서 저축할 돈이 없거나,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투자나 소비로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낮은 실업률과 그동안의 지속적인 미국의 인건 비상승 데이터를 보면 돈을 못 벌어서 저축을 안 한 게 아니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이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시장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10월 미국 주식시장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를 올리기 전 미국이 트럼프 및 바이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뿌려준 팬데믹 머니에 흠뻑 빠져있던 시절,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력은 굉장히 상승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넣어줬으니까요. 한국에 있는 평범한 가정에 매달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정부에서 꽂아준다고 가정해보시죠. 평소라면 사지도 않았을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비하거나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려진 소비 습관이 현재 상황에 맞춰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현재 침체 국면이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습관이 생활고로 인해 억지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가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소비 여력이 죽지 않은 겁니다. 소파이는 증권거래 서비스와 신용거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와 소비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에서 소파이가 얼마나 수익을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지출 트렌드를 함께 보시죠. 소비자의 지출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일로 보아도 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분기별 소비자 지출 증감률을 보더라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소비자 지출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2년 4분기까지도 증가율이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5%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주담대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생활고 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어디나 그렇듯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이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 지출은 늘었어요. 특히나 코로나로 억눌렸던 여행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크게 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강하게 살아있음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행 다니고 싶은 욕구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몇 년간 억눌려 있었다고 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저렇게 많은 지출을 써가면서 여행을 다닐까요? 아니죠.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산층들의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물론 이 소비력이 소파이의 크레딧 카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해줬을지는 어닝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러한 소비자, 신용 거래량 및 강한 소비 지출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빅뱅크 실적이 이렇게 나왔구나, 과거의 데이터가 저 정도로 나왔구나, 이러고 단순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은행권에 대한 투자만으로 시야를 한정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한 소비 지출 신용결제 데이터는 분명 소파이의 어닝에도 좋은 숫자를 가져다줄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측면을 좀 더 살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에 따르면 증권 계좌 신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투자 자산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것과 투자 자산이 지난해 3분기 이후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금 미국 증시로 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저점 이후의 거래량을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종목인 테슬라와 애플을 가지고 다시 살펴볼까요? 평균 대비 높은 거래량은 곧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그만큼 많은 증권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점은 소파이의 증권 거래 수수료 매출의 커다란 플러스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파이의 실적 예측과 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소파이의 EPS 및 매출 측면을 정리해본 후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향후 가이던스와 함께 인사이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인건비가 상승해왔으나 아직까지 소파이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핀테크는 서비스업으로서 원자재 및 운송비와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또한 소파이는 증권 거래 수수료, 신용결제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해내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한 만큼 대출이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소파이 비즈니스의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게 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둔화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고 또 파산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과 플러스 요인이 어느 정도 상쇄되기 마련이다. 현재 마이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엔 소비까지 좋은 겁니다. 소파이에게 플러스 요인이 더욱 우세한 좋은 비즈니스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런 여건에서도 신용결제 수수료 및 증권거래 수수료 등에서 큰 이득이 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소파이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는 학생론 차감 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핸디캡을 껴안은 채 놀라운 실적을 보여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학생론 차감 정책은 올해 6월을 끝으로 마무리되어질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학생론 차감 정책을 연장하려 하나 형평성 측면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학생론 연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면제 계획을 기각했고 다가오는 2월 말에 판사들에 대한 구두 변론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탕감 정책이 중단된다며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으나 소파이 주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매우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팬데믹 시기에 경제 부양을 펴느라 국고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 학생론 지원책이 다시금 연장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소파이는 단기적으로 오늘의 어닝 플레이를 노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자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매출 EPS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훤히 보이는 놓치기 힘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바이 레이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어떤가요? 매출과 어닝의 성장성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걸리는 점은 첫 번째로 이전 영상에서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발표와 가장 중요한 FOMC 미팅 및 금리 인상 발표가 잡혀 있으며 이전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소파이의 가이던스입니다. 소파이 역시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소파이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지 또는 시이가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어닝 발표 후 금일 소파이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어닝 플레이를 노려보실 수 있겠으나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난 뒤에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